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역할을 두고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나와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제도상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의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이걸 지금 또 넣었거든요. 사고대책본부의 업무 중에. 경찰과 협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해당 부분과 관련되어서 경찰과 어떤 지금 역할을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그러니까, 한정됩니다. 한계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동원돼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본부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금 대검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묻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준칙상의 상호 의견 제시 정도를 하면서 경찰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이르면 7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대로 이재명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이 대장동 배임 혐의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전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기록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후엔 김용 부위원장이 2014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정진상 실장이 2014년과 2020년 각각 5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부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 중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이재명이 배임 혐의도 전면 재수사 중입니다. 할로윈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여야는 물론 지지층까지 극단적인 대치를 하는 가운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머리에 수출 칠해 귀신이 달라붙는 것을 막았다는 유언비어까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6일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에서는 흑채는 옛부터 전해지는 속설인데 김건희 여사가 귀신 퇴치용 수출 머리에 발랐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에 머리에 시커먼 칠을 했다는 글에서 시작돼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 글들은 좌파 진영 네티즌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 6일에는 SNS에선 앙드레 김이 생전에 머리에 칠을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지,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앞머리에 흑채를 하는 것이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흑채소를 언급하는 네티즌들은 김건희 여사가 바른 물질이 흑채의 원재료인 수치라는 주장과 함께 천공 등과 엮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신을 믿어 귀신을 쫓기 위해 수출 바른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용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반박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들의 김 선생 역시 흑채의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 머리에 샤넬 마스카라 한 통을 미용을 위해 한꺼번에 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문신 등 혀라인을 채워주는 여러 형태의 시술이 이미 보편화됐는데 굳이 숱을 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일하는 한 현직 미용사는 내가 볼 때는 흑채도 아니고 회색 섀도우를 이용해 덮고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미용 방법은 청담동의 샵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방법인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런 시술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고객으로 만나는데 시술한 게 티가 날까 걱정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유포하는 목적이 애당초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측이 북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고미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7일 밝히면서 전 현직 대통령 측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풍산개들의 사육비를 둘러싼 논란으로 할로윈 압사 참사로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시점에 과연 적절한 논란인지는 의문인데요. 문재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문재인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기록관 수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7일 문재인이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강아지 사료값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문재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천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놨다고 힐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김정은한테 반성해라. 대한민국 대통령 스케일이 이 정도다. 후지다라며 이재명과 개딸들은 양산 가서 시위 안 하는가? 걔는 가족 아니냐? 내 돈으로 안 키울 거다 이 뜻인가? 라고 비꼬았답니다. 에너하임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매월 고정된 날짜에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